자, 명절 전 꼭 사야 할 주식. 자, 이제 내일이면 9월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자, 내일 주식을 사지 않으면 이제 추석 연휴를 맞이를 하고 연휴 이후에 사야 됩니다. 나라면 내일 꼭 사야 된다면 난 이 주식을 사고 싶다. 어떤 주식을 준비하셨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통해서 먼저 확인하도록 하죠. 자, 의회 실적 호전, 그리고 제약업계 혁신, 자율주행 플러스 시스템 반도체 종목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니캐스트, 한미사이언스, 코스맥스 준비해 주셨네요. 자, 하나하나 들어보도록 하죠. 유니캐스트 어떤 부분을 매력적으로 보십니까? 네, 일단 아까도 테슬라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만 테슬라 배터리에 대해서 배터리라든가 2차 전지 관련된 부분 얘기 많이 할 줄 알았더니 자율주행 얘기를 늘없이 꺼냈다라는 게 포커스가 됐어요. 그 뒤에 지난주 후반부터 시장이 자율주행이라는 것에 완전히 꽂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목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예전에는 중소형주들 몇 개가 살짝 움직였다가 그냥 제풀에 꺾이는 상태였습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이 물론 좋았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만도라든가 현대오토에버 같은 자율주행에 좀 근본이 되는 대형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데서 중소형주들이 더 구체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엿보는 상황이고요. 오늘 오전엔 좀 약했지만 오후에 약발을 같이 받은 종목 중에 유니캐스트라는 종목을 좀 주목하자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은 원래 하는 업태 중심은 비메모리 반도체 유통회사예요.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와 관련된 그런 어떤 그 기대값이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 센서를 주로 다루는 드림텍이라는 회사의 지분을 역시 35%좀 갖고 있는데 지분 가치가 지금 시가총액하고 동일합니다. 거기다 5G 관련해서 모반디라는 회사의 중계기 매출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매출이 한 1,000억 이상 나올 걸로 보이고 인공지능 기반의 자율주행 4단계 기술을 갖고 있는 AI 매틱스라는 자회사를 55% 지분 보유하고 있거든요. 이 종목도 지금 자율주행 단에서는 현대차에서 분사된 그런 아이템 기업이기 때문에 좀 현대차와 유관 사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올해 매출액이 작년 대비해서 한 20% 가까이 늘어나고 영업이익은 55%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 지금 컨센서스 기준으로는 내후년 정도 2022년도에 순이익단이 한 600억 정도 나오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도 시가총액은 3천억 정도에 불과해서 유사 600억 정도 나오려고 하는 2차 전지류나 그런 기업에 비해서 3분의 1 내지는 5분의 1 값으로 지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걸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유니캐스트 얘기 들어봤고요. 우리 한우스 파트너께서 한미사이언스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부분을 매력적으로? 한미사이언스는 이제 지주회사죠. 한미약품그룹의 지주회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주회사가 무슨 특별하게 제약을 개발하거나 이런 것은 이제 좀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한미약품이 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한미사이언스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이번에 이제 신테카 바이오하고 이제 MOU를 체결했죠. 그런 이제 상태인데 이 신테카 바이오가 이제 인공지능을 이어가지고 일단 이제 신약을 갖다가 일단 물질을 갖다 개발하는 상태인데 오늘 이제 보니까 시간외에 그래서 이 신테카 바이오가 상한가를 쳤어요. 그 이제 상한가 제가 이걸 이제 종목을 이제 추출하고 나서 신테카 바이오가 이제 상한가를 쳤는데 그렇다면 신테카 바이오를 추출하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걸 올라가 버린 걸 따라 살 수는 없는 것이고. 근데 신테카 MOU를 체결한 이 상태에서 일단 주가가 급등한 것이 아니고 이 신테카 바이오가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 이게 렘데시비르보다 2배 이상의 일단 효과가 있다는 것을 갖다가 일단 이제 물질을 발견했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급등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일단 이제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한미사이언스하고 같이 이제 공동 개발 단계를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한미사이언스가 그만큼 또 수혜를 갖다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되고 있고 이것만이 아니고 비알코올성 이제 지방 간염 이 치료 이제 후보 물질을 갖다가 이제 기술 수출 계약을 지금 이제 체결해 놓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유럽에서 종양학회에 일단 이 이제 내용을 내놨는데 상당히 좀 반응이 이제 좋았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치료제를 개발한다면 꽤 또 이것도 아마 상당히 기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지속적인 상승세를 아마 좀 이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한미사이언스 얘기 들어봤고요. 우리 강준혁 파트너께서는 모처럼 화장품입니다. 코스맥스.
자, 어떤 부분을 주목하고 계신가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은 이제 정부 정책 관련된 부분을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우리나라 수출이 그다지 좋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묘한 부분은 원래 상반기 부분을 보니까 온라인 쪽의 어떤 수출 자체는 거의 120% 이상 신장하는 그런 모습이 일단 나타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의 제품들한테 정부가 정책적으로 좀 더 힘을 실어주려는 그러한 정책이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굉장히 아이고 따끈따끈한 그런 내용인데요. 기본 구조 자체는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편말이 있어가지고 보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크게 보여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외국 사람이 만약에 이제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물건을 보면 우리나라 상품이 없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어떤 걸 하려고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 국내 쇼핑몰에다가 중소기업이 물건을 올리면 그 부분을 그냥 정부 차원에서 해석을 해서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그냥 노출을 시켜주고 외국인들이 이 쇼핑몰 아마존을 통해서 물건을 구매를 하면 꼭 쿠팡이 하는 것처럼 그 나라에 있는 물류 창고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 있는 물류 창고에 물건을 갖다 놨다가 그쪽에 주문 들어오면 곧장 바로 세관을 통해서 그냥 배송을 해버리는 이러한 온라인 시스템 자체를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구축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화장품이라든지 의류라든지 이거 좀 이따가 지금 방송에서 못하는 이야기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일단 그러한 부분으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만히 보면은 의류 OEM이라든지 ODM 관련된 회사들도 여기서 일단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너무 덩치가 컸기 때문에 면세점 부분의 실적이 안 좋아서 실적이 좀 살아난다라고 하더라도 효과가 미미한 큰 회사 말고 작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조금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안에서 지금 화장품이라고 부르면 별로 실적이 안 좋지 않아? 이렇게 보통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이번 연간 실적이 꽤 좋아진 종목들이 지금 많고 이러한 종목군들이 아직은 시장에서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바닥에 좀 위치를 하고 있는 종목들도 좀 많습니다. 이번 추석 때에 선물 보내기 이런 것도 온라인으로 많이 하던데요. 그 선물 하나 보내면서 이런 온라인 관련된 종목군, 온라인 쇼핑몰 관련된 종목 하나 사셔가지고 그 선물 부분의 자금을 좀 충당하시는 것도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